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독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여러가지 혈기들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의 인기를 견인하는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당연히 악역이 빠질 수가 없죠. 악역이 매력이 없으면 당연히 귀살대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악역이 주는 적절한 긴장감은 이 작품에 더욱 빠지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악역 혈기들이 어떤 매력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혈기를 뽑아주세요. 너무 급초반에 나오는 잡몹들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그나마 비중이 있는 12개월의 혈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혈기들을 엄청나게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으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재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연오 루이입니다. 루이 같은 경우는 탄지로의 랭이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된 찐 12개월이었죠. 처음엔 아빠 혈기가 12개월인 것처럼 포스 있게 까불다가 결국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루이가 하연오라는 것이 나왔고, 실뜨기한 느낌의 혈기술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특히 루이는 첫 등장만으로도 엄청나게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 같았던 바로 이 큐브 스테이크 센파이를 큐브 스테이크로 만들어버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큐브 스테이크 센파이는 분명 이때 루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 주의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르는 인물이었죠. 어쨌든 루이는 하얀 백발의 시크한 성격, 그리고 가족놀이를 좋아하는 순수함까지 가지고 있기에 많은 누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귀살대와 함께 동행하는 혈귀에 이다나 네즈코를 보고도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 위기에 처한 혈귀들을 도와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해주는 엄청난 아량, 이들의 외모를 다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어 통솔하는 엄청난 리더십까지 겸비를 했죠. 사실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혈기들에게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왕이 될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혈기들보다 무잔에게 사랑을 받았던 루이였죠. 비록 하연오라는 다소 낮은 서열이지만 실제로 전투력은 무잔의 피를 더욱 받은 엠무의 바로 밑정도 수준, 하연이까지는 그냥 씹어먹었을 수준이었지만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고 있기에 자리에는 크게 연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라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런 루이에게 가족 같은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연일 엠무입니다. 하연 소집 때 다른 하연들은 무잔에 의해 전부 숙청당하는 바람에 매력을 못 보여줬지만 숙청에서 사이코적인 감상으로 살아남아 무잔의 피를 더욱 받고 강해지며 기대감을 키웠었죠. 그 후 무한열차의 첫 번째 악당으로 잠들게 하는 혈기술로 인해 더욱 다채로운 주인공 일행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죠. 또한 엠무는 곧바로 싸우는 것이 아닌 전략을 사용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으며, 꿈을 꾸게 할 때 처음부터 악몽을 미친 듯이 꾸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다는 것을 보면 나름 달콤한 녀석일지도. 그리고 인간들을 강제로 협박해서 전략을 쓰기보다 자발적으로 복장하게 만드는 카리스마까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기차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먹는 게 아닌 기차와 융합을 해 한꺼번에 폭식을 하고자 하는 아주 배포가 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투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항상 웃고 있는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으니 호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엠무에게 나른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땜빵 상윤류 카이가쿠입니다. 카이가쿠는 제이치의 사형으로 번개 호흡을 배운 귀살대 출신이었는데 상현일 코쿠시보를 만나 엄청난 실력 차이를 경험하고 곧바로 혈기 노선으로 갈아탄 인물입니다. 자신의 살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인물인데 어릴 적 고아로 자라 교매에게 거둬졌지만 자신의 엄청난 모험심으로 인해 교매의 말을 듣지 않고 밤에 나갔고 그때 혈기를 마주쳤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이가쿠는 아주 뛰어난 묘수를 부려 교메이와 다른 아이들을 잡아먹으라고 제안을 하며 살아남았죠. 자신보다 강한 상대의 위협에도 이렇게 살아남는 모습은 기회주의자라고 욕만 할 수는 없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종의 비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이가쿠가 자신보다 약했던 제이치를 만나 패배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이치가 원래부터 자신보다 강한 인물이었다면 제이치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자신보다 약했던 인물을 만났기에 패턴이 바뀌어 아쉽게 죽고 말았죠. 카이가쿠의 이 열등감 가득한 심성과 욕심은 그저 나쁘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제패하며 자신의 발밑에 두고픈 야망이 컸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한번 태어난 인생
야심차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캐릭이라고 봅니다. 이런 카이가코에게 번개 같은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땜빵 상현사 나키메입니다. 나키메 같은 경우는 무한성을 조종할 수 있고 정보전에서도 엄청 유용한 능력을 가져 무장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나키메는 비록 눈이 한 개라서 호감 있는 미모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을 가렸을 때 오는 무언가의 설렘이 있기도 하고 눈 한 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한 곳만 바라보는 어떤 덕후의 느낌도 있어서 매력이 있네요. 악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며 분명 감성적인 면이 아주 풍부한 인물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나키메에게 감미로운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육 다키입니다. 다키 같은 경우는 혈기 중 최고의 미모로 꼽히는 작가 설정상 최고의 미모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네즈코가 더 예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작가가 설정해놓은 설정만으로 본다면 다키가 이 세계관에서는 더 예쁘다고 말할 수 있죠. 유곽 최고의 미녀의 자리인 오이란에 항상 있었으니 독보적인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의상 또한 너무 웅장합니다. 애니아가 되면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 같네요. 성격 또한 아주 까칠하면서도 도도의 말 그대로 판무파탈. 다키를 만나면 정말로 누나 나 죽어를 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깔 있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탱겐에게 목이 잘리고 너 상현 아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엉엉 울어버릴 만큼 반전의 소녀 감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시절 오빠를 모욕하던 사무라이의 눈을 실명시켜버렸을 만큼 가족에 대한 애착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며 매력을 느끼게 해주죠. 이런 다키에게 섹시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육 규타로입니다. 규타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 추남으로 보이지만 어쩐지 모르는 퇴폐미가 낭낭하며 그런 느낌에 입덕한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귀칼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장 처참한 과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짠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사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치명적인 섹시함이 있기도 하기에 애니아가 되었을 때 성우의 목소리에 따라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동생 다키에게 겉으로는 아주 층층거리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아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탱기는 모습을 보고 대놓고 부러움 표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솔직한 성격도 있으며 잘난 것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모습은 그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개척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본받을 만한 요소가 있죠. 이런 규타로에게 치명적인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호 교코입니다. 교코 같은 경우는 예술을 사랑하는 인물로 자신이 죽인 인간들로 작품을 만드는 아주 창의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창의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교코는 평소에 항아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지코의 작아지는 능력에 상위 호환을 가졌고 말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남의 매력이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서는 근육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죠. 무이치로를 쏙발에 가다 놓고 바로 죽이지 않는 걸 보면 참을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때로는 모두를 위해 좋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생긴 건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류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또 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교코에게 비릿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사 한탱구입니다. 한탱구는 노인의 모습으로 공격하고 싶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분신으로 나온다는 것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최종 형태인 조아쿠테는 여러 분신들을 흡수해 만들어진 형태로 여러 명의 힘을 합친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또한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신이 꽤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남 탓을 하며 자신의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적어도 한탱구처럼 살면 마음만큼은 편하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시절부터 허언이나 거짓말을 즐겨하는 인물로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한 인물로 볼 수 있죠. 대장장의 마을편을 볼 때 분신으로 자꾸 쪼개지는 것까지는 한탱구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못했지만 조아쿠텐이 나오고 미치리도 한 번에 기절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자 꽤나 긴장감이 느껴졌고 조아쿠텐은 그래도 꽤나 잘생긴 미소년 느낌이라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탱구에게 거짓말 같은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사 아카자입니다. 아카자는 무한열차 에피소드의 첫 등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건 뭐임? 제가 왜 여기서 나옴?
하게 만든 깜짝 이벤트 느낌의 인물입니다. 강력한 무투팔 캐릭으로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기에 타격감만큼은 최강급의 인물이죠. 자신의 적대 세력인 귀살대 주에게 너도 오니가 되어라 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혈기들과는 다르게 인간들을 복종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 평생 자신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것이기에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선호하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우마는 엄청 싫어하는 거 보니 친구 가려 사귄 타입으로 인생을 꽤나 현명하게 살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인간 시절부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며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아픈 사람들을 병간호해주는 나이팅게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목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력과 깡닥으로 버티며 목의 약점을 극복해버리는 것을 보면 얜 뭐래도 성공하겠다 싶은 감탄이 나오며 거기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하게 자멸을 선택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적이었던 탄지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봐서는 인성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늠름하면서도 아주 예쁜 미소년 스타일로 거기에 섹시한 근육들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사로잡는 요소입니다. 이런 아카자에게 강인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이 도우마입니다. 도우마 같은 경우는 존잘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능력남입니다. 비록 사이비 종교지만 그 종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그만큼 현란한 말솜씨를 통해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상현의 혈기들 사이에선 아싸 느낌이 있지만 성격만을 보면 완전 인싸 타입의 인물이죠. 도우마는 여자들만 주로 잡아먹는 나름의 고집이 있고 그저 변태적인 느낌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성 아주 더러운 이노스케의 아빠를 죽여버렸다는 것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외면받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다키 규타노 남매에게 손을 내밀어준 모습을 보면 또 할 땐 제대로 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녀들만 골라 죽이며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사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노부의 매력을 더욱 보여주는 요소. 시노부짱 주인 건 실드 치지 못하겠어요. 도우마 이 나쁜 놈. 그래도 화려하고 강력한 혈기술과 항상 여유가 넘쳐 보이는 듯한 말투와 행동들은 매력있는 강자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며 도우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유로움은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유롭고 능글능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우마에게 여유로운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상현일 코쿠시보입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캐릭으로 상현 중 가장 강력한 혈기이자 어쩌면 무잔보다 간지나는 혈기 중 최강의 포스를 지니고 있는 캐릭이죠. 카리스마 있는 캐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원픽인 혈기일 테고 실력 또한 상위권 주들을 압도하며 쓰는 기술 역시 완전 예술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상현끼리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아카자에게 열심히 하라고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해주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 정점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검술만을 위해 살아온 검술의 장인 한 우물만 파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자손인 무이치로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곧바로 썰어버리는 모습과 인간 시절에 검술을 위해 가족들을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면 냉철함의 끝은 어디인가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냉철한 코쿠시보가 천재인 동생 요리이치에게 평생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은 코쿠시보의 인간미를 볼 수 있으며 이런 강력한 존재도 결국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내 자신을 좀 더 아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쿠시보에게 카리스마 있는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잔입니다. 무잔은 끝판왕이자 태초의 혈기, 혈기의 왕으로 어마무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 같죠. 원래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살아남으며 그러면서 영생이 가능한 힘을 얻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태양을 극복해보려고 여기저기 혈기들을 만들며 실험을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무잔이 매력있는 점은 뇌가 5개라서 가끔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동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끝판왕 주제에 빤스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긍지 따윈 전혀 없으며 추한 꼴을 보이더라도 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보여주며 뭐니뭐니 해도 사는 게 최고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볼 수 있죠.
무자는 외모만큼은 엄청나게 잘생긴 꽃미남에 치명적인 섹시함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자는 여자로도 변신할 수 있는 병신의 귀재죠. 아니, 변신의 귀재죠. 또한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지오스 기업 악덕 사장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갑질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 역시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며 더욱 열심히 살게끔 메시지를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몸소 알려주며 약물 남용, 오용을 막아주며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무잔에게 끈질긴 한 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소 개소리가 가득한 혈귀들의 매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혈귀들에게서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혈귀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